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편집 시간을 줄여주는 추가 단축키와 인아웃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단축키를 변경하기 위해선 상단의 다빈치 리졸브 키보드 커스터미제이션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어 이름으로 검색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사 붙여넣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편집을 하다보면 덮어쓰면서 붙여넣어지는 기능보다는 클립을 뒤로 밀면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붙여넣어지는 기능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페이스트 인서트라는 기능인데요. 기존처럼 복사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고 커맨드 C 단축키를 누른 뒤 붙여넣고 싶은 곳으로 플레이 헤드를 옮기고 쉬프트와 커맨드 V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덮어쓰기가 아닌 뒤로 밀며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 기능은 정말 많이 사용하지만 설정된 기본 단축키가 3개인 만큼 자신에게 맞는 단순한 단축키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편집은 작은 단위인 프레임 단위로 조절하기도 하지만 클립 길이는 초에서 분 단위까지 길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빈도수가 많은데요. 커맨드와 플러스 단축키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확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하고 그 후에 커맨드와 마이너스 단축키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축소가 되며 다른 클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기능을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계속 축소, 확대하며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능도 단순한 단축키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로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타임라인 크기를 맞춰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줌투핏 기능으로 Shift와 Z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이 딱 보여지도록 타임라인이 맞춰집니다. 속도 조절도 편집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클립을 누르고 R 단축키를 누르면 속도를 조절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100%이지만 50%나 200% 등 원하는 속도로 조절하면 클립 속도가 변경됩니다. 속도 조절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다보면 한 줄의 트랙으로 편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트랙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일이 필요한데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립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단축키로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옵션과 위 방향키를 누르면 클립이 한 트랙 위로 올라가고 반대로 옵션과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클립이 한 트랙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 클립을 선택한 뒤 단축키를 눌러도 같은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 트랙으로 편집을 하다보면 맨 위에 트랙만 보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트랙의 화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트랙은 해당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뷰어 창으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에 트랙을 잠시 비활성화하는 기능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잠시 비활성화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고 단축키 D를 누르면 클립이 비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더 D를 누르면 클립이 활성화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클립이 비활성화되면 출력할 때도 해당 클립은 제외되고 그 아래 클립의 화면으로 출력이 되니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방금처럼 아래 트랙에 있는 화면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장면을 동시에 여러 대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네이블 클립으로 이렇게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편집을 하면 일괄 효과 적용이 힘들기도 하고 단축키를 잘못 누르다 보면 원하지 않는 화면이 활성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에 사용할 클립을 옵션과 Shift 키를 눌러서 위에 트랙으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편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Shift와 옵션 키를 눌러서 위에 트랙으로 드래그하면 클립이 복사되며 프레임 이동 없이 이동이 됩니다. 여러 트랙으로 편집을 할 때 컷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클립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용할 클립을 위로 복사해서 새로운 트랙으로 편집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끔 수정을 하다 보면 뒤쪽에 있는 클립들을 잠시 밀어두고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든 뒤 다시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옵션과 Y 단축키를 누르면 정방향에 있는 모든 클립이 선택되어서 정방향에 있는 클립들을 뒤로 좀 밀어둔 뒤에 남아있는 공간에서 편집을 다시 하고 남아있는 빈 공간을 누른 뒤 백스페이스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편집을 하다 미세하게 클립의 길이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익스텐드 에딧 기능을 활용하면 편합니다. 플레이 헤드를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두 개의 클립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클릭한 뒤에 단축키 2를 누르면 앞에 클립은 줄어들고 뒤에 클립은 늘어났습니다. 이 기능은 이렇게 두 개의 클립 사이를 조절할 때 사용해도 되지만 하나의 클립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레이 헤드를 옮기고 마우스가 이렇게 변하면 클릭한 다음 단축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클립을 프레임 단위로 조절할 때 플레이헤드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뒤에 사용하면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만 클립이 늘어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립의 맨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더 이상 늘어날 클립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클립을 선택한 뒤 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전체 클립을 선택해도 되지만 셀렉트 올 기능인 커맨드와 A 단축키를 이용하면 전체 클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전체 클립이 이동됩니다. 다음 소개할 기능은 인점과 아웃점 단축키입니다. 인점과 아웃점은 구간을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인점은 I 단축키이고 아웃점은 O 단축키입니다. 먼저 구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구간을 설정하고 잠시 타임라인을 확대해 볼게요. 클립을 확대하면 아웃점을 누른 곳에서 1프레임 뒤에 아웃점이 설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점은 단축키인 O를 누른 지점에서 1프레임 뒤에 설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점 단축키를 누를 땐 꼭 1프레임 앞으로 이동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아웃점이 설정된 구간은 이 구간만 복사를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설정하고 잘라내기 단축키를 누른 뒤 복사하고 싶은 구간으로 이동해서 붙여넣기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된 구간이 복사가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되돌리기를 해줄게요. 인아웃점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 구간을 삭제하려는 경우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구간이 삭제가 됩니다. 다시 되돌리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리플 델리트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구간이 삭제되며 뒤 클립이 당겨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잘라내기가 아닌 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복사 단축키를 누르고 붙여넣기 단축키를 누르면 플레이헤드가 있는 구간이 아닌 인아웃점 구간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아웃 구간이 설정된 상태에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할 땐 복사 단축키를 누르고 클리어 인앤 아웃 기능인 옵션과 X 단축키를 눌러서 인아웃 구간을 해제하고 플레이헤드가 있는 곳에서 붙여넣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인아웃 구간이 설정된 상태에서 출력한 경우입니다. 인아웃 구간이 설정된 상태에서 델리버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델리버 탭에도 인아웃 구간이 설정된 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인아웃 구간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꼭 클리어 인앤아웃 기능으로 인아웃 지점을 해제하거나 출력하려는 구간만 인아웃 구간을 설정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만약 타임라인에 특정 구간만 출력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으로 특정 구간을 선택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여러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영상의 크기나 회전 등을 조절하는 인스펙터 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